찌맨한 텃밭을 하면서 비료 이야기 정말 골치 아프고 재미도 없고 지겹습니다. 그렇지만은 작물이 땅에서 자라고요. 땅에 물 빨아먹고 자라서 열매도 맺고 그러는 건데, 땅에 상태가 잘 준비되어 있고요. 또 양분이 골고루 잘 들어있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농사 짓는 게 맞지. 고추가 자라고 있는 상태, 그 줄거리 뭐 잎허리 이런 거에만 대고 아무리 뭘 정성을 쏟고 그 다음에 무슨 수작을 피워봐야 무슨 효과가 그리 있겠습니까? 그래서 오늘 인산 꼭 필요하거든요. 비료의 3요소 아닙니까? 인산 비료하고 그 외 나머지 칼슘, 칼륨 뭐 이런 다른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만 더 이야기하고, 뭐 아무리 조회수가 나오고 재미가 없고 지겨운 영상이 되더라도 오늘 짤막하게 한 가지 더 덧붙이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. 국민학교를 뒤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온 그런 사람이라도 비료의 3요소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. 질소, 인산, 가리 뭐 이 세 가지가 비료의 3요소라고 알고 있고요. 물론 비료의 3요소가 작물한테 가장 필요한 존재고 중요한 거 맞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소하고 가리는 굉장히 사람들이 신경을 써서 주고요. 또 뭐 NK 비료 해가지고 질소하고 가리만 들어있는 비료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. 사실은 비료의 3요소 중 인산 비료에 대한 그 부분을 굉장히 빠뜨리고 있어요. 하지만 인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료의 3요소에 들어있는 건데요. 인산 비료를 잘 시비를 안 해요. 그리고 토양 검증을 해보면 우리 땅에도 3배 정도 많은 인산, 유효 인산이 표시되어 있습니다. 보통 흙 1kg에 400mg 정도, 그 정도만 인산이 들어있으면 되는데요. 우리 땅은 뭐 1200mg이 넘게 들어가 있어요. 그러면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인산 과다로 인해서 이게 부작용 생기가 아니야.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. 왜냐하면요, 주로 그 농업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산 비료가 흡수되는 그런 양이 20% 정도, 만약에 한 포 인산 비료 집어넣으면 한 5분의 1 정도는 작물이 빨아먹는 걸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지만, 실제로는요 그렇지 못하고 한 10% 정도, 10분의 1 정도는 쓰이고 나머지는 괜히 비료 90%는 버리는 거거든요. 인산비료. 왜 그러냐 하면요, 이게 산성 땅이면 산도가 5 이하 뭐 이런 상태 같으면요, 이게 금속류하고 섞여요. 알미늄이라든지 뭐 철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고 착 달라붙어 가지고, 말하자면 작물하고 같이 붙어 살아 가지고 이게 서로 협조해야 되는데, 이놈의 인산이 딴살림 차렸어요. 그래 가지고 딴 거하고 착 달라붙어 가지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태로 있는 게 땅에 90%는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태거든요. 그래서 인산은 많이 있는데 작물이 빨아먹을 인산은 하나도 없어요. 왜 그런가 하면요, 성분 자체가 아예 바뀌어 가지고 작물이 빨아먹을 수 없는 상태의 인산이 한거 있는데, 우리 밭에는 검사한 결과 왜 인산이 이렇게 많으냐? 그러면요, 쓰지도 못할 인산. 이게 왜 그렇게 많은가 하면요,
검사소, 그러니까 흑토람에서 검사를 할 적에 뿌리에서 산을 내뿜은 수준, 산을 내뿜어 가지고 빨아먹을 그걸로 해가지고 산을 사용해서 녹인 산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그걸 검사하기 때문입니다. 사실은 빨아먹을 게 없어요. 그래서 인산비료를 줄 때는 토양 산도가 어떤지 그걸 감안해야 됩니다. 토양 산도를 고치 넣지 않고 인산비료 아무리 줘봐야 쓸데없는 비료 낭비면 됩니다. 그래서 토양 산도를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후에 인산비료를 넣는데요. 인산비료가 세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?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인산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물에 잘 안 녹고 오래 땅에 한 번 집어넣으면 오랫동안 조금씩 녹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식물이 빨아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그 구용성 인산이라는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인산이 폴리인산이라고, 이 폴리인산은 아인산 뭐 이런 종류인데 다 비싸요. 구용성 인산으로는 용성인비, 그리고 수용성 우리가 주로 아는 게 용가린입니다. 땅이 산성일 경우에는 구용성 인산을 사용합니다. 구용성 인산 용성인비를 이거는 천천히 녹습니다. 뭐 한번 뿌리 나누면 다른 데로 막 퍼져가지고 녹아가지고 빨리 가는 게 아니라서 지금 넣으면 맞아요. 지금 넣으면 이게 이동도 잘 안 하지, 흡수도 빨리빨리 안 되지, 이런 기라서 지금 미리부터 집어넣어가지고 이동도 못하고 흡수도 잘 안 되는데 쭉 있어야지, 땅에 온데 퍼져 있어야지 뿌리가 나서 뿌리가 인산 있는 데 가서 빨아먹든지 뭐 그럴 거 아닙니까? 그래 해가지고 공급이 되는 건데, 작물에게 꼭 필요한 거면서 제대로 신경 안 쓰면요 처음부터 문제가 됩니다. 처음에 뿌리를 내릴 때 그때 이게 활착이 잘 되도록 하고 뭐 이런 거는 인산의 작용이라요. 그게 없으면요 짠지 비실비실 해가지고 빨리 뿌리 내리지도 못하고 그래야 될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용성인비를 넣을 사람은 지금 넣어야 합니다. 그리고 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 알칼리성이니까 토양이 용가리를 넣을 겁니다. 왜냐하면요 여기 이렇게 볼라지 말입니다. 여기 보면요 유황이, 여기 유황이 9% 들어있다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, 수용성이면서 유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넣되, 이건 수용성이기 때문에 바로 녹을 거 아닙니까? 바로 녹는 거를 지금 넣어가지고는 안 될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빨리 녹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넣으면 다 녹아가지고 땅으로 전부 다 유실되고 치울 거거든요. 그래서 고추를 심기 직전에 그때 넣을 작정입니다. 그리고 그래야만이 알칼리성 유황이 들어가서 염기성 토양을 개선하기도 하고, 염기성이 무슨 산성도 높은 저런 이제 구용성 인산 좋은 줄 알아도 지금 넣지 못하고요. 작물이 자라고 있을 때 그때 폴리인산, 아인산, 이 폴리인산 너무 비싸가지고 그건 못 쓰겠고, 여기 대유에서 좀 싸게 맥히는 게 이렇게 나왔어요. 여기 폴리인산인데 옆면 시비용 비싼데 뭐 땅에 막 집어넣을 수 없고요. 자랄 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인산이 뿌리 활착할 적에 그때는 용가리, 그 다음에 줄기가 뭐 강성하게 커지고 나중에 열매가 달리도록 만들고 뭐 이럴 적에는 한 번씩 폴리인산을 사용할 약속입니다. 그렇게 해서 인산을 사용하고요. 이게 여러 가지 모든 조건이 한 가지만 똑 떨어져가 생각할 수가 없는 게요, 다 연계되어 있어요. 인산하고 다른 양분들하고 관계에서 테러벌이 없이 작물이 빨아먹을 수 있는 상태, 그거를 생각해 가면서 넣어줘야 하는 거지. 산도가 높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가린 쓴다든지 또 연기성인데
용성인비를 쓴다든지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. 그리고 흡수율이 워낙 낮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땅에 지금 미리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. 산성화된 그런 산도가 낮은 땅, 산도 5 이하의 땅에서는 용성인비 지금 넣어놔야 됩니다. 이걸 미리 넣어놔야만이 작물이, 고추의 뿌리가 가서 빨아먹는 거지, 농사 짓다 넣을 수도 없어요. 나중에 수용성 인산, 용가린 같은 걸 가지고 뿌리 가까운데 넣는다 하지만은, 고추 뿌리는, 똘똘 말리고 있는 게 아니고요. 이게 이제 쭉 퍼져 있지 않습니까? 정근성이라서 쭉 퍼져 있는 뿌리인데, 바로 옆에, 수용성 인산을 넣어준다고 해서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요. 뿌리는 키만큼 퍼지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, 뿌리가 미리 넣어놓은 곳에 뿌리가 가서 빨아먹는 게 바람직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지금 용성인비를 넣으실 산도가 낮은 밭에 고추를 심으실 분은 지금 당장 용성인비로 시비해 두시기를 바랍니다. 용량은 넣는 양은 여기 푸대에 보면요 얼마만큼 넣는 양이 있고 내 토양에 우리 밭에 산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감안해서 흑토람에서 검정서에 표시해준 그 양을 시켜서 넣어주시되 인산을 특히 신경 써서 농사를 지어야만이 고추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싶습니다. 토양에 따라서 우리 토양에 칼슘, 마그네슘의 양이 남는지 모자라는지 관심을 가지시고요. 지금 토양에다 기비로 집어넣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. 식물의 이완 뿌리에 있지 않습니까? 뿌리가 뭘 먹는 거지 다른 데 주는 거는 효과가 뚝 떨어져요. 사람에게 밥을 줄 때도 피부를 통해서 어떻게 주고 할 수 있습니까? 입을 통해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? 식물은 입이 뿌리에 있습니다. 그래서 뿌리를 통해서 빨아들이는 게 제일 이상적인데요. 칼슘도 땅에 미리 집어넣어 놓는 게 바람직합니다. 그래가지고 칼슘의 적절한 양을 맞춰주시고요. 마그네슘은 요즘 대체로 석회만 집어넣지는 않습니다. 고토 석회, 그 고토가 마그네슘 아닙니까? 그래서 석회를 투여할 때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상태, 그걸로 주게 되니까 그 양을 맞춰서 마그네슘을 공급하시고요. 칼슘, 마그네슘을 줄 때는 분명히 인산비료하고 시비 간격을 뚝 띄워야 합니다. 그걸 또 같이 주면요, 칼슘, 마그네슘하고 인산하고는 결합력이 워낙 좋아서 착 달라붙어요. 그래가지고 칼슘, 마그네슘도 버리고 인산비료도 버리고 아주 흡착돼 가지고 못 쓰게 됩니다. 비료 효과가 상쇄되게 되니까요. 칼슘, 마그네슘은 인산비료를 줄 때 인산비료는 지금 주고 칼슘, 마그네슘은 나중에 충분히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.